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이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조금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분석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이 있기까지 있었던 숱한 가짜 뉴스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가짜 뉴스, 여러분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저는요, 막판에 나왔던 5대3 대드락, 이 뉴스가 우리 시민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5대3은 생각했었지만 그 5대3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일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이 절차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웬만하면 시민들을 안심을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5대3 대드락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해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 휩쓸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드락? 이름부터가 사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쫓아낸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그것 자체로 완전히 대드였죠. 나도 미치겠더라고. 그런데 결국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5대3 대드락은 가짜뉴스였습니다. 가짜뉴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측이었던 거고, 그 억측이 이른바 공중파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졌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자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5대3 대드락, 이 기사는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과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SBS 임찬종이라는 친구가 이 기사를 썼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구구절절 법조 전문 기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엄청 유식한 척 떠버려 됐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유식하지 않아. 검사들하고 이렇게 술 먹으러 많이 가더라고. 강남 바닥을 헤매고 다녔다. 그런 얘기도 합디다. 자, 아무튼 그 어설픈 그 대드락 기사가 온 국민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실은 검찰의 장난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배신감을 넘어서 이 검사놈들이 또 저러고 있네 라는 열도 좀 받으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기자가 이래도 돼?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대드락은 없었다. 사실 검찰의 장난이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셨습니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8대0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8대0이라니 감격 그 자체였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상한 안 좋은,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기 때문에 8대0이 나오는 순간이 더 기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8대0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 우리는 조마조마했었습니다. 특히 5대3 대드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마음 졸였고 저도 마음 졸였습니다. 웬만큼 헌법재판소 돌아가는 판때기를 안다는 저 역시도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여러분들 시민들은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 자세히 뒤져보니까 그 어디를 봐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더라고요. 5개 탄핵 사유를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가 전원일치 다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8대0 탄핵이 아니라 40대0 탄핵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5개 탄핵 사유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걸러진 데가 없어요. 계엄령의 절차상
그다음에 절차상 문제, 그다음에 요건상의 문제, 예, 이것도 위헌, 포고령 내용 위헌, 국회에 군대 보낸 거 위헌, 선관위에 군대 보낸 거 위헌, 정치인과 법조인 잡으러 다닌 거 위헌, 다 위헌이었어요. 스트레이트로 5대 빵이었어. 5대 빵 대 8대 빵이니까 합쳐서 40대 빵이었던 겁니다. 5대 3이라며. 대드락이라며. 근데 그 어디에도 5대 3 혹은 대드락 흔적이 없어. 적어도 이번 재판의 본안, 핵심 주제를 놓고는 헌법재판관 그 누구도 이견이 없었던 겁니다. 이견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보충 의견이라든지 별개 의견이라든지 혹은 소수 의견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적어도 본안 5개 단는 그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8대 0. 5가지 다 8대 0. 그래서 40대 빵. 근데 왜 5대 3? 대드락?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5대 3이라고 나온다던데, 야, 제가 왜 헌법재판소에 이제 지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인한테 물어봤다. 야야, 5대 3이라며 진짜 5대 3이냐? 몇 대 몇이냐? 그랬더니 그 제 지인이 저한테 그랬다고요. 형은 법대 나왔으면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뭐가? 형, 탄핵 사유가 5개야. 그랬으면 이 5개 각각 사유별로 몇 대 몇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않아? 그러네. 자, 제가 제 지인과 만나서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따라서 애시당초에 5대 3 데드락이 걸렸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거죠. 그 제 지인이 저한테 전해준 그 얘기만 그대로 한다면 8대 3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5대 3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1번 탄핵 사유 5대 3, 2번 탄핵 사유 6대 2, 3번 탄핵 사유 7대 1, 4번은 8대 0, 이렇게 됐다면 모를까. 뭉뚱그려서 전체가 5대 3이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이 무색할 정도로 갑자기 대드락 얘기가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드락 했어. 진짜 대드락 다 걸린 줄 알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어디에도 대드락이 걸린 대목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본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대드락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짜뉴스였죠. 이 가짜뉴스가 SBS의 법조 전문 기자라는 그 타이틀 하나를 들고 나온 애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발칵 뒤집어졌던 겁니다. 자, 이 기사 기억하실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이유는 5대 3 교착 상태 때문, 5대 3 대드락에 걸린 헌재, 3가지 경우의 수. 자, 이 기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온갖 논란과 억측의 출발점이 됐던 기사입니다. 예, 이 기사를 쓴 친구는 요 인간이지. 심지어 이런 내용까지 퍼지기도 했습니다. 받은 글, 극단으로 갈린 헌재 내부, 오늘 SBS 임찬종 기자 보도 관련해 TF팀 내에서 정보 유출건으로 소란이 있었다고. 김형복이 아니죠. 예, 김형복,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어제 이재명 재판은 사법부의 커다란 오명이다. 우리 보고 알아서 따라오라는 거냐. 불만 폭발. 문영배에게 절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 안 한다. 못 박음. 문영배, 임위선은 그렇다면 우리 퇴임까지도 심판 안 내리겠다.
뭐 요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다라는 식으로 동네방네 찌라시가 돌았어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일반 법원에서 형사사건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오명운운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일반 법원, 그것도 1심 법원의 판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결 내용을 바꾼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임찬종 이름까지 다시 물고서는 동네방네 퍼져나간 거죠. 진짜로 얘가 임찬종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됐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찬종 말고 채널A에서도 이상한 기사가 나왔죠. 4대4. 채널A를 중심으로 해서 4대4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 4대4는 원래 5대3인데 한 명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4대4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대3의 변형된 주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이 4대4지 사실은 5대3과 같은 맥락의 헛소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역시 완전히 소설이었죠. 앞서서 임찬종 어쩌고 한 얘기도 다 소설이고 이것도 다 소설입니다. 결국 8대0이었잖아. 제가 이 4대4 주장이 통하려면 정정미 재판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정미 재판관,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 중도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약간 진보 쪽에 가까운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정미 재판관은요, 부모님이 부산 남포동에서 노점상을 하셨다고 해요. 노점상하는 어머니가 판사가 된 딸을 보고 그랬답니다. 만민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되라.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판사가 아니라. 자, 이런 분이 과연 글쎄 수구적폐 같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정미 재판관 때문에 5대3이 4대4가 됐다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억측 개뻥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억측 개뻥이 통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인 것처럼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래요. 채널A하고 SBS가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죠? 자, 이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더가 나왔다. 사실 검찰 수뇌부 혹은 법조계의 오래된 적폐들로부터 오더가 나왔고 SBS고 채널A고 걔네들이 퍼뜨렸던 4대4니 5대3이니 뭐 대드락이니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오더의 내용이었던 거죠. 오더를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나온 보도들이었다. 검찰이 그런 일도 합니까? 예, 검찰이 그런 일도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을 때는 검찰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요? 네, 지금 검찰이 살 길은 윤석열 하나뿐이거든요. 윤석열을 살려야지 검찰이 산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탄핵 심판은
일단 결론만 내리면 8대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온 국민이 다 윤석열의 내란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을 향해서 저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전 세계가 윤석열을 향해서 저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대로만 정상적으로 다룬다면 누가, 그 어떤 판사가 윤석열한테 면죄부를 쓰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을 질질 끌어서 결론이 더 안 나오게 만들면, 그러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던 거죠. 달리 말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이 안 나오면 사람들은 이미 지칠 겁니다. 국민들은 포기할 겁니다. 그때쯤 나오는 얘기가 아유, 됐습니다. 이쯤 하고 그냥 끝냅시다. 마무리 지읍시다. 라고 하겠죠. 그때를 기다린 것이고, 윤석열도 검찰도 그걸 노렸다. 그래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저런 가짜 뉴스들을 퍼뜨린 거죠. 저런 가짜 뉴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자체를 뒤집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못 내리게끔 시간을 끌 수는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저런 오더가 내려온 것이고, SBS나 채널A 같은 데서 충실하게 받아 써버린 겁니다. SBS도 그렇고요, 채널A도 그렇고, 검찰 빨대들, 아니 검찰 키즈들, 아니 윤석열, 한동훈 키즈들 많습니다. 채널A 같은 데서 오죽했으면 검언 유착 사건이 왜 거기서 터졌겠습니까? 이동재만 검언 유착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많아요. SBS 임찬종 같은 애가 채널에 있어요. 좌영길이라고. 얘네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품고 이런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헌재 내부에서도 있지도 않았던 일이잖아. 결과적으로 보세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떠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꾸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승패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을 끌 수 있었고, 시간을 끌므로 해서 결론이 안 나오게 만들 수 있었고, 결국 그러다 보면 윤석열이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기도했던 거죠. 또 있습니다. 5대3 얘기가 계속 나가봐요.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민주시민들은 걱정할 것이고 고통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극우 세력들은 너무 좋아서 미쳐 날뛰겠죠. 네, 극우 세력을 선동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들의 폭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내란의 일종이죠. 그런 일이 이번에 벌어졌던 겁니다. 결론을 놓고 보세요. 5대3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5가지 탄핵 사유 모두 8대 빵이었습니다. 5가지 탄핵 사유가 모두 8대 빵이었으면 8대 빵, 8대 빵, 8대 빵, 8대 빵, 8대 빵, 결국 40대 빵 아닙니까? 어디에서 5대3이 나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본안 심리에서 5대3은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뭉뚱그려서 5대3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SBS 임찬종의 주장, 그 다음에 채널A에서 나왔던 그 기사들, 사실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솔직히 아주 검은 속내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사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마치 본 것처럼, 보지도 않고 본 것처럼, 아니 전망을 해도 좀,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서초동에 좀 서초동을 좀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검찰의 오더가 있었다 라고 말이죠. 임찬종도 그렇고 뭐 채널A도 그렇고 검찰 키즈들이에요. 윤석열 키즈들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는 거야. 검사들하고 강남바닥 다니는 그런 기자들, 강남바닥을 왜 한밤중에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들은 바 그대로 하자면 모 검사장하고 강남바닥을 새벽녘에 해집고 다녔대. 한마디로 말해서 룸살롱 같은 거 다녔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던 애들이야. 그런 거 하는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기사를 썼다면, 근거도 없이 대드락 이런 기사를 썼다면 그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도의 진원지가 어딘지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언론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헌법재판소가 그런 이상한 짓거리에 말려들지 않았기 망정이지, 참 한편으로는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장용진, 네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 예, 제가 다 아는 거 아니죠. 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은 얘기를 노영희 변호사님도 하셨더군요. 자,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죠.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답니다. 대한변협 대변인 시절부터 임찬종 기자를 알고 있었는데, 임찬종은 윤석열, 한동훈 키즈이고 성향도 보수 쪽이다, 그쪽이다 이거예요. SBS가 가장 아끼는 법조 기자인데 이재명 대표를 엄청 싫어한다고. 그리고 보수 성향에다가 탄핵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을 놈이라고. 따라서 임찬종이가 작성한 5대3 대드락 기사는 객관적 지표도 없이 본인의 희망사항을 작성한 게 아닌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참 어쩌다가 대한민국 언론판이 이따구로 타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서글프죠. 이런 류의 기사는 절대 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긴 어렵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